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크롤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롤링은 웹페이지 화면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긁어오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어, 크롤링의 대표적인 이제 활용예는 검색 엔진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최초의 검색 엔진들이 나올 때 검색 엔진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었죠. 크롤링 엔진과 인덱스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크롤링 엔진을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들이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막 방문해서 정보를 긁어오면 긁어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것을 인덱싱 엔진이 색인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검색 엔진, 초창기 검색 엔진이 되겠죠. 큰 요소였는데 이때 이 크롤링 하는 이 엔진들이 이제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웹페이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크롤링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웹페이지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검색 엔진에서 그 웹페이지들의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크롤링 엔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크롤링 엔진 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스크래핑이라고도 이게 부르는데요.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 또는 크롤링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 저도 자산 관리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산 관리 앱들이 보면은 이제 은행 사이트나 이런 데서 자신의 카드 사이트, 은행 사이트에서 제가 등록해 놓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크롤링 해가지고 스크래핑 해가지고 한 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런 자산 관리 앱도 있고요. 또 불법적인 용도겠지만 매크로라고 해서 댓글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크롤링 엔진의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크롤링 엔진 자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응용되는 영역들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이런 자산 관리 앱이라든지 매크로 엔진을 말씀드렸고 또 검색 엔진을 이야기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무슨 미러 사이트 무슨 사이트 미러라고 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제 크롤링을 해서 기존 사이트에서 미러 사이트를 구성할 때도 사용됩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오늘 크롤링에 대해서 아마 크롤링이 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현대에 나오는 언어들에서 크롤링 기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샵이라든지 또 자바, 대표적인 언어들이죠. 자바, C샵, 그리고 파이썬 같은 곳에서도 크롤링 기능들이 다 언어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는데 이제 이 언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크롤링 기술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가격 비교하는 것도 이제 이 크롤링 엔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크롤링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결합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 같으면은 상품명이 좀 다르더라도 크롤링한 정보에서 인공지능이 이게 동일한 상품인지 판단해서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단순히 인덱싱을 했었는데 크롤링한 정보들 중에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곳에서도 이제 시멘틱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글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죠. 의미도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고급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크롤링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매크로 엔진 같은 경우에도 크롤링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데서 나와 있는 캡처 기능이 있죠.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해서 I'm not robot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크롤링 엔진을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봇을 차단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웹사이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인데 우리가 크롤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로봇을 만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매크로로. 물론 정치 댓글을 다는 용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 반복 작업을 크롤링 엔진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에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하게 굉장히 어떤 웹페이지들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 검색 엔진에서 물론 크롤링 엔진 제공하지만 특수하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이것들을 수집해야 할 때 크롤링 기술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직장에서 어떤 그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물론 불법적인 용도는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들 중에서 상품 개수가 굉장히 어느 기준 이상 되는 판매자 숫자가 몇 명인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메일을 수집한다든지 스팸 메일을 보내는 정도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다면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단지 저희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특정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판매자 숫자를 파악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생각을 하셨죠, 사장님이.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이트에 몇천 개가 됐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마다 페이지 숫자를 세면서 판매자 아이디를 식별해서 알바생이 이제 그것을 개수를 세는 작업을 계산해 봤는데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풀잡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비용이 꽤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크롤링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숫자만 세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시간은 한 하루 정도 안 걸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만들었고요. 물론 굉장히 수려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콘솔 형태로 돼서 작동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데 이제 이 크롤링이 매크로 기능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대량으로 조회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 몇 시간 동안 켜놔야지 이제 그걸 다 크롤링해서 수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장의 규모, 그 온라인 판매자 숫자를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의 판매자 숫자는 판매자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 숫자가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한국에. 그 엔진은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주기적으로 1년 뒤에는 또 몇 명이 됐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고용할 필요 없이 그 엔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롤링 엔진에 대해서 개발자가 소양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꼭 그쪽 크롤링 엔진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게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브로콜리라는 제가 사용하는 이 자산관리 앱은 그 스크래핑 엔진이 핵심이겠죠. 이렇게 스크린 스크래핑하고 크롤링하는 엔진 그 자체로 물론 그 스크래핑하고 크롤링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둬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 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또 스크래핑하는 엔진 그 자체가 되겠는데요. 또 가격 비교 사이트나 이런 것도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마케팅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다든지 불법적인 매크로 작업이 아니라도 이런 검색 엔진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 검색 엔진도 어떻게 보면 이 크롤링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물론 그것보다 요즘에는 이제 인덱싱 쪽에서 AI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요. 그렇지만은 이 로봇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구글 봇들이 이렇게 전 세계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차적으로 정보를 모아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크롤링 엔진을 간단하게 개발자가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자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시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날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했다 그러면 아마 사장님이 저를 이제 굉장히 좋게 보셨을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크롤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아예 웹 브라우저 자체를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해서 웹 브라우저가 이제 사이트 웹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 같으면은 이제 소켓으로 특정 포트에 접속하면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웹 브라우저 같으면 이제 C# 같으면 이제 윈폼이나 WPF에 이렇게 임포트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메소드들을 제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이트들을 웹브라우저 자체가 방문하게 해가지고 그 웹브라우저에 세트되어 있는 도큐멘트에 있는 어떤 HTML 속성 같은 것, 텍스트 속성 같은 것을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파싱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너 텍스트를 뽑아낸다면 파싱 과정이 바로 필요도 없이 문자열 파싱을 바로 해야 되고 HTML 파일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 HTML을 또 다룰 수 있게 핸들링 해주는 HTML 뭐 어질리티 팩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HTML 문서를 이렇게 오브젝트화해서 접근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정규 표현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HTML에서 태그들 부분에서 특정 정보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웹이라는 것은 일종의 TCP/IP 통신이죠. 소켓 통신을 하는 것이고 HTTP 프로토콜을 잘 지켜서 패킷을 보내고 패킷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HTTP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스트리밍을 받아서 스트리밍을 이제 인코딩 해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로 바꾸고 그 이후에는 또 아까처럼 HTML 파일이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파싱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뭐 정규 표현식으로 특정 정보를 뽑아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 개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판매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었지만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거든요. 몇십만 명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특정 기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충분히 구매할 만한 숫자의 온라인 판매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런 통계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통계를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고 했을 때 유용하게 그 크롤링 엔진을 개발해서 크롤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얇은 책 한 권 정도, 크롤링에 대해서나 스크래핑에 대해서는 책이 최근까지 잘 없었었는데 국내에도 좋은 번역서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100페이지 정도, 뭐 100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 하나 정도만 익히면 되는데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꼭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 그래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그런 해당되는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사용하면 되니까 뭐 언어가 좀 안 맞아도 그 책 정도 한 권 읽으면 이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의 자기 스킬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웹페이지들이 이런 HTML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통신을 하죠. 아작스 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어싱크로너스 아작스, 어싱크로너스한 자바 어떤 오브젝트, 이런 자바 스크립트에서 표현하는 오브젝트형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통신을 하는데 이런 제이슨 파서라고 하죠. 제이슨 이런 해독기, 뭐 C# 같으면은 저희는 제이슨 단넷 뭐 이런 거 사용할 텐데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이런 웹 페이지들이 이런 API, 웹 API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REST형 API죠. REST API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URL, 그 REST형 URL하고 이런 JSON형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런 오픈 API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제공되니까 내가 어떤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크래핑하고 크롤링하는 엔진 자체 기술에서 이런 제이슨 통신하는 부분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스크래핑했던 그 검색 엔진 사이트가 HTML뿐만 아니라 제이슨도 제공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해당 사이트는 웹으로 되어 있었기 HTML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스크래핑 기술, 크롤링 기술은 또 어떻게 보면 오픈 API를 핸들링하는 기술이죠. 그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받기만 하면 그것은 오픈 API를 핸들링하는 기술인데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오픈 API를 사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이게 샌드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가 다르면은 그 아작스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API는 서버 사이드에서 접근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C# 같은 서버 개발하는 언어들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외부 웹 API, 뭐 그런 아까 REST API, 오픈 API, 웹 API 같은 것들을 아작스 통신으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들이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개발해야 될 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HTTP 통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이 크롤링 기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기술을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판스 이런 것들의 사용법을 개발자의 기술 트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공구함에 하나 정도 담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걸 갖고 있으면 꼭 쓸 일이 자주 있고 또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어떤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서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기술을 이미 알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혹 모르고 계시다거나 또는 뭐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시더라도 당장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스크래핑하는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짜리 작은 책 하나를 사서 대충 훑어보고 개념 정도를 머리에 넣어둔다 그러면 자기한테 큰 힘을 주는 그런 그 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롤링, 스크린 스크래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